네, 시장의 궁금증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머닝 시간인데요. 오늘 깊이 있는 대화를 할 분은 한미반도체 CFO인 김정영 부사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좀 사실 조정폭이 좀 커가지고요. 어렵긴 한데 네. 이럴 때 사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사실은 최근에 주가 좋았잖아요. 한미반도체도 어젠가 뭐 5, 6% 올라오셨을 때보다 이럴 때 그죠? 우리가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요. 반도체 시장 전망, AI, HBM, TC본도 궁금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나씩 좀 여쭤보면요. 미국은 엔비디아하고 기술주가 다시 최고치 행진을 가면서 미국 시장 주도하고 있고 살짝 좀 우려도 있는데요. AI와 관련된 반도체와 관련된 흐름들은 글로벌 기업들은 어디쯤 어떻게 가고 있는 걸까요? 그 제조업체에서 보는 시각과 그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보는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보는 시각은 지금 일단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기술의 주도권, 기술의 확장성, 본인들의 첨단 기술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일단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이제 그 기술을 통해서 만드는 제품, GPU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거를 시장에서 수요로 흡수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다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거기에서 이 두 가지를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은 그 엔비디아가 자기네들의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 베이스, 밸류 체인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는가라는 문제인데요. 그 엔비디아는 지금 GPU나 이런 가속기, AI 가속기를 계속 스펙을 올려서 성능을 올려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이런 대표적으로 그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HBM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럼 이제 또 메모리 각사로 내려오겠죠. 글로벌 메모리들은 이 HBM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밸류 체인을 유지하고 그거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최종 수요에 대해서는 최근에 데이터 센터 위주로 수요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이 소버리엔 AI라고 그래가지고 그 국부펀드에서 내지는 국가 단위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중동이나 어젠가 그젠가요? 노르웨이에서도 이렇게 수요가 있다고 하는 걸 봐서는 일단 기술적인 뒷받침이 되면은 수요는 계속적으로 시장이 확장하는 그런 그림이고, 또 저희도 그 밸류체인 아래 어딘가에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기술 대응을 해가지고 시장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CFO인 김정영 부사장님 만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시장에서 혹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하는 것도 귀담아 듣지만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이야기를 저희는 굉장히 듣고 싶죠. 이제 AI나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 동향들을 저희 오늘 시간에 절반 정도를 하고요. 한미반도체에 대한 궁금증도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이나 이쪽 부분을 절반 정도 할애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얘기를 했는데요. 이미 사실 딥시크 충격이 있었을 때 그 충격들은 그 당시도 사실 이거는 사실은 엔비디아가 소위 꼬꾸라질 일이 아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이미 그렇습니다. 극복을 했는데요. 다만 엔비디아의 이 매우 독점적인 구성 자체는 변화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전자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일단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 자율주행 로봇칩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런 그 구조 변화들은 어떻게 읽으세요? 그거는 이제 사실은 업계에서는 그런 구조 변화가 조금 걱정스러운 데도 있고 또 많은 업체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 박사님 계속 잘 기억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나왔을 때 그 딥시크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장 확대 개념으로 바라봐 주실 것을 말씀드렸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테슬라도 그 기사에 나왔듯이 삼성 파운드리에 대규모 발주를 했죠. 저희가 보는 시각은 이건 시장의 확대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테슬라가 원하는 칩은 결국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하이스펙 가속기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어쨌든 그 가속기에도 HBM은 동일한 HBM이 들어가는데 스펙 자체는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너무 좋은 GPU나 너무 좋은 HBM이 아니라 좀 덜 좋더라도 시장이 확대되는 그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 너무 좋은 GPU나 HBM은 가격이 비싸겠죠. 근데 좀 덜 좋지만 그 생산량이 늘어나면 어쨌든 시장 확대되는 그림을 볼 수 있겠고,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AI의 가속기는 메모리는 적층된 타입의 메모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HBM을 가장 잘 만드는 TC본도 두 가지 타입
NCF와 MR-MOF 타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뉴스는 상당히 저희한테는 중장기적으로 호재라는 뉴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HBM에 대해서 스터디도 많이 하고 압니다만 적층에서 쌓아 올리는 기술이 그리고 더 많이 쌓아 올리는 지금 기술이 가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화된 지금으로서는 방법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새로 그 수요자들도 그걸 이제 원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는 얘기였고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미국 중심의 이 AI 업체들, 테슬라, 뭐 빅테크들 사실 뭐 다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했고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말씀드린 딥시크 관련해서 이 미국이나 서방 세계에서 볼 때는 딥시크 충격이고요. 중국에서 볼 때는 딥시크 쾌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에서의 반도체와 AI의 역량들, 그에 따른 우리 한국 기업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미국의 견제를 하도 많이 받고 있어서. 네. 일단 아까 그 시장 확대 측면이랑 비슷하고요. 예. 다만 중국이라는 특징적인 어떤 지역과 문화적인 어떤 다른 점에 또 중요할 수 있겠는데 그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는 중국은 어마어마한 수요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테슬라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좋은 AI 반도체도 필요하지만 중간짜리 아니면 좀 낮은 네. 이런 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딥시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마누스라는 이런 AI 칩도 그렇고 똑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너무 다양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뭐 장비나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저희 회사 측면에서는 저희 나라 측면에서는 네.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좀 첨예합니다만 미국과 이런 대립각이 있긴 하지만 분명히 시장은 높은 시장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중저가 시장도 있고 거기서 충분히 뭐 가격은 좀 작더라도 볼륨이나 이 생산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 그거는 뭐 일본도 일본이지만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를 볼 때는 주로 이제 SK 하이닉스와 또 미국의 고객사로 직접 납품하는 부분들이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포션이나 혹은 중국에 대한 그런 전략들은 어떠세요? 한미는? 네. 뭐 관련해서 뭐 민감한 얘기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제가 뭐 그림을 하나 갖고 온 게 있는데 예. 저희 그 판매 전략하고 고객 정책 한번 뭐 그림을 예.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요거 말고 다음 준비한 거 보여주시죠. 다른 네. 그림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업계에서 판매 전략과 고객 정책이 그 왼편에 보시는 판매 전략 같은 거는 그 제품 성능 과장하고 홍보하는 게 업계에서는 좀 관영화돼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걸 일체 금하고 있고요.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테스트 장비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서 고객한테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이런 거 위주로 저희가 추진하는데 좀 전에 질문에 주셔서 답을 하게 되면은 고객 정책 사항과 비슷합니다. 저희는 전 세계 모든 HBM 생산자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대화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HBM을 생산하고 있는 이 TC 본더가 두 가지 타입 다 가장 좋은 스펙을 내는 장비임을 고객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이든 국내에 있는 계시는 뭐 고객사든 해외 다른 고객사든 전부 다 저희를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말씀 못 하시는 것들은 관심 있는 소비자라고 투자자라고 하면 금방 검증해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해외 매출 비중 늘어난 것도 질문을 드릴 텐데 사실은 뭐 사업 보고서 들어가면 해외 매출 비중 이런 거 지역별로도 나올 거예요. 그죠? 볼 수 있을 거고요. 요 얘기만까지만 하고 한미 관세 협상이 어쨌든 어제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큰 산은 넘었는데 사실 또 중요한 게 자동차하고 반도체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동차는 15%로 타결이 돼서 그것도 이제 FTA 체결국으로서의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반도체는 이 부분이 어쨌든 매듭이 좀 안 된 것 아닌가 아직 해서 조금 이 여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우려가 남아 있는데 반도체 협상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업계에서도 궁금하실 그죠? 네. 반도체 전반을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제가 또 다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가 보는 특히 이 HBM 생산용 TC 본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그 독점적인 위치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2단 HBM3E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0%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HBM4 뭐 최근에 기사화도 됐지만 여기서는 저희가 95%의 목표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징적인 독점적인 장비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미국의 어쨌든 이런 대상으로 협상하기 때문에 예. 미국도 본인들이 원하는 이 핵심 장비, 본인들이 조달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 사항을 둘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관세를 매기더라도 예. 나중에 저희가 막 미국에 현재는 미국으로 뭐 수출하는 물량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관세랑은 저희랑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예. 네, 저희 TC본도는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고 향후에 가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TC본도의 가격에 전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관세를 만약에 10% 매기시더라도 저희 제품 가격 20% 올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장비나 이런 어쨌든 그 조달 측면에서 미국 정부가 뭐 미국 내지는 여의치 않게 되면은 그 제품 가격에 올리는 것에 있어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기술적인 자신감과 함께 그런 네. 관세 장벽도 넘어설 수 있다. 뭐 저희와 비슷한 다른 그런 제조업체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범용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와 진실이 좀 있습니다. 오해라는 게 수출을 많이 하시니까 이게 이제 관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은 미국으로 바로 가지 않는다. 이제 아시아로 가신다는 거는 제 추론으로는 어쨌든 뭐 이 발주를 하게 되면 TSMC 같은데 대만에 가서 네, 그들이 조립해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예, 구조가 생산 아닐까. 기지가 그렇죠? 아무래도 네. 아시아 쪽에 많이 계시는 게 사실이고요. 뭐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도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관세 영향을 피해갈 수 있는 거고 미국으로 들어가더라도 핵심 장비의 경우는 예외 사항, 예외 조항이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런 얘기는 좀 못 듣던 얘기여서 그러니까 업체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반도체 업체들이 그렇죠. 다 그렇죠. 여기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예. 그 최종 제품에 대해서 그 가격에다가 그 관세만큼 전가를 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걸 예. 용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반도체 관련된 얘기, AI 관련된 얘기, 큰 그림의 이야기부터 김정영 부사장님께 들었고요. 이번에 이제 한미 반도체 얘기를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앞에 한 얘기들은 물론 이제 업계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다른 분을 통해서도 일정 부분 들을 수 있는데 예. 한미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들은 한미 반도체 CFO에게 여쭙는 것이 물론 회사 입장에서 다 말씀 못 하시는 게 제한이 있습니다만 훨씬 더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2분기 실적 발표하셨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코멘트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예, 저희가 2분기 실적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했고 네. 뭐 개인 투자가들, 뭐 기관 투자가들, 네. 뭐 외국인 상들에서 미주와 유럽, 아시아 다 컨퍼런스 콜을 했고요. 네. 매출은 1,800억 나왔고 영업이익은 863억 나왔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은 48% 약 나왔고 네. 그 충당금이 좀 있어가지고 원래는 50%를 좀 넘었었는데 예. 그렇게 됐고 앞으로도 그런 그 높은 OP 마진은 유지할 거로 보고 있는데 원인은 뭐냐면 저희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일반적으로 장비 업체들이 장비를 만들 때 안에 있는 모든 부품들을 그 외주를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한 20-30%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연간 매출 중에 한 20-30%는 네. 외주를 돌리는데 저희는 외주 비율이 8에서 9%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장비의 부품들을 저희가 저희 오공장에서 직접 깎고 만들기 때문에 오공장에는 지금 현재 그 첨단 장비, 그 공작기계 등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200개 이상 뭐 연삭, 밀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장비의 중간 부품을 만든다. 그리고 저희가 외주하는 것들은 전체 매출의 8-9%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높은 영업이익을 가질 수 그렇습니다. 있는 구조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원래 이 TC본도는 기계적인 성향이 높거든요. 그렇죠. 기계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제가 예를 좀 드리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회사의 모델 중에 뭐 A, B, C 뭐 이런 클래스 있는 회사 네.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클래스가 배기량이 3000cc가 있고 5000cc가 있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한 라인에서 한 70-80%를 만들어 놓고 자동차 프레임과 셰시 같은 것들이죠. 안에 엔진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3,000, 그렇죠. 5,000 다르니까. 그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TC본도도 저희가 NCF와 MR모브 타입을 다 만들기 때문에 한 라인에서 두 가지 모델을 만들고 나중에는 핵심 공정은 따로 만들기 때문에 이거 비용 측면에서 원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연간 성장률이
영업 기준으로 55% 늘었고요. 2분기 아까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하면 몇 %라 그러셨죠? 비슷할 것 같은 제가 정확히는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컨센은 911억이었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조금 못 미쳤던 것은 아까 말씀하신 충당금이나 뭐 이런 영향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좀 안타깝지만 저희 회사가 그 컨센서스로 하시니까 FN 가이드 컨센서스를 쫓고 있는 게 FN 가이드는 국내에서 저희 리포트를 발간하는 회사들의 평균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단 알겠습니다. 3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증권사들 모건 스탠리 위주에서 8개 회사가 외국 회사들은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FN 가이드를 쫓는 거는 좀 아니다. 오히려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1,730억이었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매출은 더 많이 나온 거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근사치로 저희가 비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받아보는 건 말씀하신 FN 가이드에서의 컨센을 보는데 실제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리포트를 낸 부분들이 충분한 그 모집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런 노이즈로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한미 반도체가 지금 그 하이브리드 본더 시장을 사실 개척하면서 하이닉스의 이 기술을 뒷받침을 하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라고 국가적으로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큰 위상을 가지게 된 건데 결국 기업은 이제 또 다음 단계 가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의 TC 본더 이후에 아까 표 잠깐 향후 기술 개발 로드맵이 나왔는데요.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관련해서 좀 디테일하게 여쭐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하신 거지 뭐 엔비디아, 뭐 테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첨단 기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시장이 되면은 어쨌든 이 밸류 체인에서는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의 회사로 나눠집니다. 지금 그 제가 보여드리는 저희 한미반도체 차세대 장비 노름에 보시면은 저희는 벌써 시장이 지금 현재 HBM4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미 작년 말 올해 초에 TC본더4, HBM4 생산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입니까? 내년까지인데 어쨌든 25년에서 6년 내년이죠. 지금 올해 이제 하반기 가면은 플럭스리스 TC 본더와 HBM5용을 저희가 구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 HBM5 TC 본더 5는 HBM5용이고 20단을 적층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충분히 기술력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027년 되면은 잘 아실 텐데 이 HBM도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를 적층해야 되는 그런 어쨌든 첨단 스테이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26년서부터 해가지고 27년에 제품을 고객에 직접 팔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자신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잘 모르실 텐데 헷갈려 하실 텐데 28년에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본더 로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잘 아실 것이면 제가 특정 회사를 언급한 그렇지만 유럽에 있는 되게 유명한 회사 그 회사가 지금 현재 거의 90% 이상 장악하고 있는 그 마켓에도 들어가겠다는 자신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미반도체는 원래 기술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기술이 있다고 만들어 놓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고객사가 우리가 돈을 줄 테니 만들어 다오 하는 게 첫 번째고 시장이 크면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배시 같은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캐파 생산 여력으로 그 시장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100%. 근데 시장이 이제 더 확대가 되면은 본인의 여력으로 그거를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깁니다. 그럼 고객사가 저희 같은 회사한테 기술 있는 회사한테 만들어 주세요 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게 독자적으로 침범 못하는 영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미반도체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지금 HBM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없었던 회사입니다. 시장입니다. 예전에 저희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이 메모리에 저희 1, 2위 하는 회사죠. 글로벌리. 이 커머디티 디램 같은 시장은 거의 그렇죠? 그렇게 급하게 바뀌는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같이 이렇게 앞으로 바뀌는 시장에서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는데 거기에 과연 이 밸류 체인에서의 핵심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느냐, 그거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느냐, 고객사가 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회사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그 단계별로 고객사에 납품하고 그걸 어떻게 실적으로 녹아낼 수 있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지금 판매 전략과 고객 정책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너무 그 시장의 정보가 마치 양산 장비라고 하면은 고객한테 직접 만들어 팔 수 있는 장비인데 테스트 장비를 마치 양산 장비처럼 그렇게 둔갑시켜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그런 측면에서는 그거는 좀 선별적으로 봐줄 수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지금 저 로드맵은 2028년까지 확고하게 지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 주셔라. 그럼 자신감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 차이점, 차별점을 말씀하시려고 판매 전략에 그 얘기를 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들이, 투자자들이 이제 수준이 매우 높으세요.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옛날에 HBM이 뭔가 그랬는데 이제 뭐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네. 한미 반도체 다음 기술 개발 로드맵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를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HBM이 4, 5, 6로 단계로 올려가는 것들은 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제 플럭스리스하고 하이브리드 본더는 새로 좀 스터디가 필요한데, 플럭스리스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보면 2026년 라인이 있으니까 플럭스리스 TC 본더라고 하는 거는 기존이랑 어떻게 다른 겁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네. 제가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예, 그 제덱이라는 반도체 관련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그렇죠. 두께를 제한하는 룰이 있는데 네. 그 저희 아까 그 장비 로드맵 보시면은 맨 위에 글씨를 적어놨는데 원래는 720 마이크로미터가 되어 있었던 건데 그 안에서 쌓아라. 예, 그 안에서 뭐 12단이든 16단이든 그러니까요. 쌓아라. 근데 그 그렇죠. 안에서 12단을 쌓을 때는 괜찮았는데 16단이면은 그 안에서 16단이면은 칩 두께가 얇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칩을 얇게 못 만들면 네. 그 안에서 못 쌉니다. 그럼 이게 범위가 넘어가겠죠. 그래서 775 마이크로미터로 늘려주셨는데 TC 본더하고 플럭스리스 차이는 그냥 간단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0단을 쌌는데 네. 775 마이크로미터에서 쌀 수 있으면 TC 본더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20단이 775를 넘어서게 되면은 그렇죠. 여기에 플럭스리스 TC 본더가 어쨌든 개입하게 되는 건데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플럭스리스 TC 본더는 그 범프의 그 웨이퍼하고 웨이퍼 사이에 범프가 있는데 네. 범프의 길이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웨이퍼의 두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775 마이크로미터 안에서도 20단을 낮게 그 두께 맞춰서 쌓아서 기능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제덱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775 마이크로미터 상에서는 저희는 현재 TC 본더 5로 20단까지 적층이 가능한데 만약에 그게 네. 그 두께를 넘어서면 아마 플럭스리스로 투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모리 메이커들은 현재 TC 본더와 플럭스리스를 같이 지금 R&D 테스트나 파일럿 라인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R&D 테스트는 가장 하위 테스트고요. 파일럿 라인 테스트는 양산 바로 전 단계입니다. 저희는 양산 바로 전 단계에 있고 지금 HBM4는 엔비디아 승인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전 단계에서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층 기술의 어떤 한계들, 말씀하신 국제적 표준을 맞추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서의 그 플럭스리스 TC 본더 기술이라는 거는 이해가 됐고요. 하이브리드 본더는 그럼 뭐예요? 이거랑 이제 패러다임이 다른 개념입니까? 그것까지만 설명해 주고 가십시오. 뭐 비슷한 개념이긴 네. 합니다만 네. 이게 하이브리드 본더는 그 다이하고 다이 사이에는 네. 범프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냥 바로 붙여버리는 건데 하이브리드가 무슨 뜻이냐면 자동차로 말씀드리는데 네. 뭐 휘발유 그다음에 전기차 이게 하이브리드지 않겠습니까? 왔다 갔다 쓰는 거죠. 서로 예. 종류가 다른 어떤 두 가지의 동력을 가지고 쓰는 건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이브리드가 뭐냐면은 웨이퍼를 구리와 구리로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하이브리드 본더는. 네. 근데 구리가 있고 또 이산화규소라는 웨이퍼가 같은 면에 있기 때문에 이걸 하이브리드라고 하는데 어쨌든 주요한 기능은 범프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패키지 기준, 두께 기준을 지키면서 더 낮게 20단, 24단 이렇게 쌓으려면은 웨이퍼 두께가 낮아져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로 말씀하시는데 현재 그 업계에서 보는 하이브리드 본더의 양산용 장비, 양산용이랑은 실제로 만들어서 많이 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직 어려워서 아직까지 양산용은 없고 테스트 단계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TC 본더 4, 5, 이제 플럭스리스 TC 본더 이게 아마 다음에 계보를 이을 차세대 장비 로드맵이고요. 저희 한미반도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거를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하이브리드 본더도 지금은 테스트 진영에 있지만 27, 28년에 가서는 저희도 출시를 해서 테스트를 거쳐서 고객사에 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1,000억을 투자해서 하이브리드 본더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드린 바도 있습니다. 공장 증설하겠다고 그렇습니다. 하셨네요. 네. 시간이 많았는데 궁금한 걸 하다 보니까 다 됐습니다. 30초만 마지막으로 경쟁사들의 등장은 심지어 뭐 LG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앞으로 몇 년에 하겠다는 로드맵까지 제시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경쟁사에 등장에 따른 경쟁 구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제품이냐 양산이냐 제대로 생산을 한 이걸 봐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다시 그 그림을 띄워보시면 판매 전략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뭐 과도하게 과정에서 홍보하고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팔 수 있는 장비를
준비가 됐을 때 그때 말씀드리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네. 여러 기업들이 지금 이 마켓이 부가가치가 세고 가치가 밸류가 높기 때문에 들어오시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오늘 뭐 어제 보니까 그 유럽의 그 모 회사도 뭐 플럭스 리스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네. 그만큼 급한 모양입니다. 네. 네. 어쨌든 잘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매출은 시장에 아까 몇 개가 커버하지 않은 컨센은 한 7,800억 정도 되는데요. 얼마 전 IR에서 올해 매출은 8천억에서 1조 1,000억 정도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못 여쭤봐서 가름을 하겠고요. 네, 한미반도체와 함께 사실은 AI 반도체에 대한 우리가 궁금증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한미반도체 CFO 김정영 부사장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시장공감 때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